김지현입니다. 우리가 만든 핸드메이드 쇼핑몰 핸디어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디어스 프로젝트의 기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기획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는 순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핸디어스는 크게 두 가지 기획 의도의 주제를 잡고 시작하게 된 쇼핑몰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쇼핑 자체에 중점을 둔 쇼핑몰 사이트도 많지만 저희 핸디어스는 회원들 간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제작 시스템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의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구매자가 제품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커스텀 상품 구매와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로 자유롭고 흥미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툴과 언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 언어를 기본으로 자바스크립트, CSS 등을 사용하였고 DBMS는 오라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고 EXERD와 스타UML 등을 사용해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 트렐로를 이용하여 개발 일정과 기획을 공유하였고 기술을 형상 관리를 하였고 썸머노트, 스와이퍼, 구글 폰트와 구글 차트 플러그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오픈 API로는 도로명 주소와 아인포트 결제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트 차트를 보여드리며 개발 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기획하기 시작하여 발표까지 총 11주가 소요되었습니다. 3주차 때까지 프로젝트 구상과 와이어프레임과 ERD 제작 등의 프로젝트 기획을 하였고 다음 9주차 때까지 본격적으로 공통 템플릿과 모듈 등을 개발하고 각자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에 버그 테스트와 수정, 발표 준비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트렐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개의 트렐로를 만들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기획 트렐로입니다. 회의 내용이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료들 등을 기획 트렐로에 작성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트렐로입니다. 서로 간의 일정이나 개발 진행 상황을 작성하여 서로의 진행 상황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트렐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XERD를 사용하여 만든 ER 다이어그램입니다. 각자 필요한 부분을 설계하고 컬럼 앞에는 테이블 이름을 붙여서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때 구분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타UML로 작성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개발 전에 필요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한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화면인 메인 페이지입니다. 타일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단의 메뉴인 헤더와 하단의 푸터가 고정된 템플릿 구조를 구현하여 적용시켰습니다. 메뉴는 완제품, 주문 제작, 커뮤니티, 작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로그인과 회원가입,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템플릿 구조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템플릿을 적용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 약관을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회원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이메일 인증입니다. 모든 절차의 단계를 거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 정보 입력에서 간결하고 빠른 UI를 적용하기 위해서 AJAX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한 후 중보 체크를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회원 DB에서 비교하여 아이디가 중복되었는지 아닌지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비밀번호는 비크립트의 시함수를 이용하여 암호화되어 DB에 저장됩니다. 또 도로명 주소 API를 사용하여 주소 찾기를 클릭 시 주소 찾기 페이지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여 커스텀 로그인 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상속받은 커스텀 유저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서 인증해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로그인 실패 시 로그인 실패 핸들러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또한 JDSP 페이지에서 어센티케이션 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 객체와 속성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태그를 이용하여 인증된 사용자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바꾸기 페이지입니다. 아이디 찾기 페이지 또한 AJAX를 이용하여 입력한 정보가 회원 DB에 존재하면 아이디를 찾아주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비밀번호 바꾸기 페이지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회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이메일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정보, 교환, 잡담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원하는 종류의 글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목과 닉네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닉네임을 설정하지 않은 회원은 닉네임이 뒷부분이 별 표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게시판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할 시 볼 수 있는 게시판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그 밑에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댓글을 입력하면 AJAX를 이용하여 댓글 리스트를 바로 출력합니다. 댓글의 답글은 왼쪽에 여백을 주어 답글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은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HTML을 변형하여 인풋 폼 태그가 추가된 부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에 시연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맡은 김민혁입니다. 먼저 작가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무한 스크롤 방식이며 유저의 권한에 따라 리스트 목록이 바뀝니다. 작가 리스트 페이지는 인기순, 평점순, 최신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리스트 목록은 AJAX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이나 정렬을 해도 정렬이나 검색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작가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작가는 페이지 수정 및 활성, 비활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작가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 및 물건들에 대한 구매 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점은 구매 후기가 등록되거나 일정 시간마다 갱신됩니다. 작가 페이지의 조회수는 쿠키를 사용해서 중복 카운트를 방지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가의 주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 지정된 금액만큼 작가에게 직접 후원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는 댓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가 본인은 오른쪽으로 댓글이 정렬되고 댓글 삭제 기능이 부여됩니다. 상품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상품 리스트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가능하며 재고가 0인 상품을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은 제목, 작성자, 상품명으로 검색 가능하며 해시태그를 여러 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해당 상품 페이지를 비활성 및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품에 관한 영구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은 완제품, 주문 제작 두 가지가 있으며 상품 이미지는 최대 4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및 해시태그는 무제한으로 추가 가능하며 이전에 등록했던 태그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은 제작, 설명란과 요구사항 옵션을 추가한 것이며 요구사항 옵션의 종류는 텍스트, 사진, 색상 3가지입니다. 다음은 상품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옵션 수량은 재고 이상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주문 제작 옵션을 선택했다면 주문 제작 옵션을 보여줍니다. 질문글은 비밀글 등록이 가능하며 비밀글은 글 작성자에게만 보여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결제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API를 연동하여 주소를 입력받습니다. 결제 API를 연동하여 실제 결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트랜잭션 설정을 추가해서 모든 기능 성공 시에만 결제 성공 페이지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시큐리티 태그와 프린시플 속성을 이용해서 로그인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스프링 시큐리티의 표현식을 이용해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동적 내비게이션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입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AJAX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형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새 비밀번호 입력 시 비크립트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합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도 도로명 주소 API를 연동했습니다. 나의 구매 내역 페이지입니다.
구매 상태는 배송 대기,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완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배송 중 상태일 때 수치 완료가, 배송 완료 상태일 때 리뷰 쓰기가 가능합니다. 리뷰 쓰기 클릭 시 AJAX를 이용해서 리뷰 쓰기 화면을 불러옵니다. 리뷰 쓰기 화면에서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작성한 상품 문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상품 문의 페이지와 상품 후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상품 후기 페이지입니다. 두 페이지 모두 AJAX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에게 1대1로 문의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고객 문의 페이지입니다. 나의 고객 문의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1대1 문의하기 페이지는 서머노트 위즈익 에디터를 이용해 입력 시 서식이 적용됩니다. 나의 판매 내역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판매한 상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구매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버튼이 생성돼서 구매 상태에 맞는 기능을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판매한 상품에 구매자들이 작성한 문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문의 관리 페이지와 후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 후기 관리 페이지입니다. AJAX를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세션을 체크해서 관리자가 아닌 모든 접속을 차단합니다. 메인과 마찬가지로 타일즈를 이용해서 구현한 관리자 페이지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템플릿은 헤더와 좌측의 메뉴, 카테고리별로 인클루드 되는 콘텐트 박스로 구성됐습니다. 가입 회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리스트 페이지와 회원의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회원들이 가입한 날짜와 가입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신규 회원 분석 페이지입니다. 구글 차트 플러그인과 POI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상품을 판매 개수별로 정렬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판매 순위 분석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PO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엑셀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고정된 템플릿이 5개 있는데요. 이 5개의 템플릿을 기능적으로 크게 이미지 업로드와 상품 리스트 선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개 중 첫 번째 템플릿은 이미지 업로드를 이용한 템플릿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슬라이드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5개 중 두 번째 템플릿은 상품 리스트 선택 템플릿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전시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AJAX를 이용해 모달장의 리스트, 검색, 페이징을 구현했습니다. 5개 중 세 번째 템플릿은 이미지 업로드를 이용한 템플릿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하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5번째 템플릿은 상품 리스트 선택 템플릿입니다. 두 템플릿 모두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 템플릿과 동일합니다. 모바일에서의 메인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또한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이용했습니다. 회원들이 마이 페이지에서 작성한 문의를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Q&A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회원 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또 질문 내용과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답변을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는 Q&A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서머노트 위즈익 에디터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분석 페이지입니다. 검색어 분석 페이지에서는 네이버 통합 검색어 트렌드 API를 적용해서 네이버 데이터랩에 검색어 트렌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회원가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박스 옵션은 requir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체크를 눌렀는데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일 시에는 사용 중인 아이디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4자리부터 12자리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입력 폼에는 required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소 찾기는 도로명 주소 API를 사용하여 팝업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링크가 전송됩니다. 메일함에서 인증 링크를 클릭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방금 가입한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시도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보가 일치하면 로그인이 성공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메뉴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찾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가입할 때 입력했던 정보와 다른 정보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맞을 시에 아이디가 나옵니다. 비밀번호 찾기 또한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정보를 입력할 시에만 비밀번호 바꾸기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비밀번호 바꾸기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잘못 입력할 시에 비밀번호가 다르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같게 입력해야지 비밀번호 바꾸기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 교환 잡담 카테고리가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의 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검색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닉네임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어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으면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브노트 위즈 에디터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작성 완료를 누르면 글이 작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글은 삭제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글쓰기 수정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의 글을 입력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글이 수정된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입력하고 댓글 등록을 누르면 리스트에 출력됩니다. 또한 답글 기능을 이용하면 HTML 태그가 밑에 추가됩니다. 수정 기능 또한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로 수정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무한 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으며 정렬은 인기순, 평점순, 최신순이 있습니다. 검색을 한 뒤에 정렬을 해도 검색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 디테일 페이지는 메인 이미지와 타이틀 문구가 있습니다. 작가의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판매 중인 목록에 상품이 잘 등록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완제품을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제품을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판매 중인 목록에 등록한 상품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는 작가가 판매했던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후기를 가져옵니다. 구매 후기 부분도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구매 후기를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구매 후기 부분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구매 후기가 등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등록과 동시에 작가의 평점이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 주소가 복사가 되며 후원하기를 누르면 금액에 한해 작가에게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은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댓글을 등록하면 우측으로 전열되며 작가는 모든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회원은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작가가 댓글을 등록하면 우측으로 전열되며 작가는 모든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댓글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타이틀 이미지 및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문구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비활성 시 작가 리스트에서 비활성 표시가 되며 일반 유저는 리스트 및 검색에서도 해당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비활성된 모든 작가 페이지를 볼 수 있으며 페이지를 수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페이지가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리스트입니다. 상품 리스트는 페이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영입 상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해시태그를 여러 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색은 제목, 작성자, 상품명 세 가지로 검색 가능하며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비활성된 상품들을 볼 수 있으며 비활성된 상품은 따로 배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영구적인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완제품 상품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상품 정보를 입력 가능하며 사진은 최대 4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무한하게 등록이 가능하며 태그는 이전에 등록했던 태그를 검색해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동의 기능도 구현했습니다. 상품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제작 상품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주문 제작의 경우는 완제품 등록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제품 등록과 다른 점은 주문 제작 옵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문 제작 옵션은 소비자에게 요청하는 옵션이며 요청할 수 있는 종류는 텍스트, 색상, 사진,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옵션 또한 무한정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관리자는 상품 디테일 페이지에서 상품을 비활성화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비활성된 제품은 일반 유저 계정에서는 리스트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리스트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제작 상품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작가가 요청한 사항을 등록해 주시면 상품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같은 옵션을 선택해도 옵션 창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며 옵션 수량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보다 더 많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창이 화면에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Q&A에 질문글과 비밀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질문글입니다. 질문은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이번에는 비밀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밀글은 작성한 사람에게는 그리 보입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주문 옵션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요청사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비밀글 처리 확인을 하기 위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비밀글이 비밀글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기에서 소비자들이 매긴 평점과 구매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따로 숨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작가에 대한 정보와 상품 규정에 관한 사항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페이지 시연 영상입니다. 상품명 클릭 시 해당 상품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 양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자 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 API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결제 API를 이용하여 실제 결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결제 성공 시 결제 성공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제 성공 페이지에서 나의 구매 내역으로 이동해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판매자 권한이 없을 때의 마이 페이지입니다.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접속 시도 시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 API를 활용해서 주소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새 비밀번호 입력 시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형식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정이 완료됐습니다. 탈퇴하기는 이 아이디 사용이 끝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가 신청 클릭 시 1:1 문의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머노트 위주익 에디터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관리자에게 1:1로 문의를 보냈습니다. 나의 구매 내역 페이지에서는 상품명 클릭 시 해당 상품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판매자가 발송 처리를 해서 배송 중 상태일 때 수치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치 완료를 하면 배송 완료 상태로 전환되면서 모달창으로 리뷰 쓰기가 가능한데요. 리뷰 쓰기 화면에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리뷰를 쓰면 구매 완료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은 나의 고객 문의 페이지입니다. 답변이 존재하는 문의는 클릭 시 아코디언 형식으로 답변 내용이 나타납니다. 1:1 문의하기 페이지로 이동해서 관리자에게 문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품 문의 페이지입니다. 답변 상태의 상품 문의는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답변 상태의 상품 문의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나의 상품 후기 페이지입니다. 상품 후기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탈퇴하기입니다. 탈퇴하기 클릭 시 컨펌 창으로 선택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탈퇴한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판매 내역 페이지입니다. 배송대기 상태일 때 발송 처리 버튼이 생성되고 클릭 시 배송 중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나의 등록 내역 페이지입니다. 판매글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품 문의 관리 페이지입니다. 답변 상태의 상품 문의 클릭 시 사용자가 작성한 답변 내용이 나타납니다. 답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미답변 상태일 때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품 후기 관리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 시연 영상입니다. 관리자 계정 로그인을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회원 관리 페이지인데요. 가입 회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검색 커리가 동작해 원하는 항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페이징을 구현하여 페이지 이동 시 검색 결과가 넘어갑니다. 가입일 연 월 검색 시 하나만 선택했을 때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버튼을 누를 시 해당 회원의 디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회원 권한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 후에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인 일반 회원으로 이메일 인증 없이 자유롭게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권한보다 상위 권한으로는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하위 권한으로는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탈퇴시키기 클릭 시 컨펌 창으로 선택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 탈퇴시키기가 완료됐습니다. 회원이 작성한 문의글의 개수를 볼 수 있으며 옆에 내역을 클릭할 시 그 회원의 Q&A 리스트를 검색해줍니다. 대기 상태의 문의글 제목 클릭 시 답변글 작성 페이지로, 완료 상태의 문의글 제목 클릭 시 Q&A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구글 차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JSON 형식으로 넣어서 차트 형식으로 출력했습니다. PO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엑셀로 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 개수별로 오더바이한 리스트를 출력하는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PC 메인 페이지의 슬라이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첫 번째 템플릿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이용해 슬라이드의 이미지와 링크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작성하지 않을 시 해당 항목을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템플릿 설정을 완료하면 슬라이드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전시할 상품을 관리하는 두 번째 템플릿입니다. 바로 이 파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시명을 입력하고 작품 선택을 클릭하면 전시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달창에 리스트, 검색, 페이징을 구현했습니다. 상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최대 3개의 상품까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전시 작품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세 번째 템플릿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템플릿은 두 번째 템플릿과 동일합니다. 사용, 미사용 체크를 통해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네 번째 템플릿은 미사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템플릿은 사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템플릿만 나타나는데요. 다시 네 번째 템플릿 사용을 선택하면 두 템플릿 모두 나타납니다. 모바일에서의 메인 화면에 보여줄 데이터를 설정하는 페이지입니다. Q&A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의 면허 검색 시 하나만 선택했을 때 알림이 뜹니다. 또 동적으로 검색 커리가 동작해 원하는 항목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테이블 앞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통해 일괄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삭제할 질문글을 선택하면 질문글 삭제가 가능합니다. 대기 상태의 질문글 제목 클릭 시 답변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답변 상태에 따라 페이지가 인클루드 되는 방식으로 구현해서 완료 상태의 질문글 제목 클릭 시 답변글 수정이 가능합니다. 서머노트 위주익 에디터를 이용해 서식이 적용됐습니다. 답변글 삭제도 가능합니다. 회원이 작성한 문익을 삭제 시 회원 디테일 페이지 문의 내역의 개수가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분석 페이지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연령별, 성별로 세분화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검색어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결제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를 구현한 문지선입니다. 저는 팀원들과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보다 배운 점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걸음이 돼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과 자유 게시판 페이지를 맡은 용지호입니다. 저도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점을 팀원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개발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품 디테일 페이지와 작가 페이지를 맡은 김민혁입니다. 먼저 제 소감을 말하기 전에 취업 때문에 이 자리에 보실 수 없는 두 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권재 씨는 상품 등록 페이지와 상품 리스트 페이지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통계 분석 쪽을 맡으셨고요. 경진 씨는 메인 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맡으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